삼국지연의에는 이호경식 계책을 사용한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제14장에서 조조가 헌제를 데리고 허창으로 천도하자 여포가 먼저 사주를 야습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예다. 조조는 여포를 패배시키고 기세를 몰아 군벌들을 모은 후 헌제를 데리고 허창으로 천도했다. 이때부터 조조는 천자를 등에 업고 제후들을 호령하며 정치적으로도 우위에 서게 되었다. 당시 서주에 있던 유비는 조조에게 패한 여포를 받아주고 그로 하여금 서주 부근에 소패의 군대를 주둔시키도록 했다. 그러자 조조는 유비와 여포가 손잡고 자신에게 대항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책사들을 불러놓고 계책을 논의했다. 무장허저가 제일 먼저 씩씩하게 일어나 말했다. 제게 정병 5만을 주시면 서주를 치고 유비와 여포의 머리를 가져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순욱이 가로막고 나섰다. 장군의 용맹은 그저 용맹일 뿐 꾀를 쓸 줄 모르시는구려. 지금 새로이 돕을 옮긴 터에 군사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조를 향해 말했다. 제게 계책이 있습니다. 주범이 먹이 하나를 두고 다투게 하는 것으로 이른바 이호경식 계교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비가 서주를 다스리고 있으나 황제로부터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께서 폐하께 주청하여 유비를 정식으로 서주목으로 삼도록 한 뒤 몰래 전가를 보내 여포를 죽이도록 하십시오. 여포가 죽으면 유비도 곁에서 보좌할 장수가 없으니 그 또한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유비가 여포를 죽이지 못하면 분명 여포가 유비를 죽일 것이니 이 역시 공께 유리합니다. 서주라는 먹이를 놓고 유비와 여포라는 두 호랑이가 싸우게 하는 계책입니다. 순욱의 이호경식 계책은 작은 먹이를 던져주고 두 적대 세력이 서로 싸우게 하여 둘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이호경식은 변장자호 계책과 비슷하다. 춘추시대에 변장자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두 호랑이가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 것을 보고 호랑이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 그런데 누군가 그를 말리며 말했다. 두 호랑이가 서로 잡아먹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에는 두 마리 모두 상처를 입을 것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강한 호랑이를 찔러 죽이면 한 번에 두 마리 호랑이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요. 변장자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니 과연 두 마리 호랑이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하나에 하나를 빼면 0이 되듯이 유비와 여포라는 두 마리 호랑이가 힘을 합치면 조조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조조는 서주목이라는 백지장이나 다름없는 조명을 먹이로 던져놓고 유비가 여포를 죽이도록 유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속셈을 알아차린 유비가 조조의 서신을 여포에게 보여주어 두 마리 호랑이가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지 않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쟁으로 얻기 힘든 것을 손에 넣는 것은 조조식 권모술수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명으로 상대를 이간질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하지만 이 간단한 계책이 성공하면 칼과 창보다도 더 예리한 비수를 적에게 꽂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설령 실패해도 조조 자신에게는 별다른 손해가 없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헌제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으니 이런 계책이 가능했던 것이다. 연의 제58장에도 조조가 이와 비슷한 계략을 펼치는 대목이 등장한다. 마등을 죽인 조조가 마등의 아들 마초가 군대를 일으켜 아비의 원한을 갚으려 들까 염려해 사량태수 한수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대가 마초를 사로잡아 허도로 온다면 그대를 사량호에 봉하겠소. 하지만 마등과 의형제인 한수는 차마 마초를 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초에게 서신을 보여주고 조조의 사자를 참수했다. 조조가 사용했던 두 번의 이호경식 계책은 표면적으로 보면 수포로 돌아간 듯하지만 각 세력 간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이 두 통의 서신은 모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조조가 보낸 서신을 유비가 여포에게 보여준 것은 여포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포에게 언제든 삭을 틔울 수 있는 근심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한수 역시 조조가 보낸 사자의 목을 베고 마초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공격하기는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그 틈을 감출 수 있었지만 일이 닥치면 언제든 틈이 더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가능성은 훗날 그대로 실현되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얼마 후 여포는 서주를 공격했고 한수도 나중에 전쟁터에서 마초와 반목하여 조조에게 투항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조조의 이호경식 계책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